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 이선의 이순남입니다. 테슬라 모델 3 하일랜드는 이전 대비 어떻게 향상되었을까요? BMW의 노이 클래스와 벤츠의 컨셉 CLA EV는 25년 이후 테슬라를 타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까요? 오늘은 이들 차량의 내관 디자인과 성능 부분에 중점하여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테슬라 모델 3 하일랜드 변경 내용에 대한 저희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테슬라는 마이웨이식의 상품 전략을 추진하여 왔지만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 상황 변화, 글로벌 경쟁사들의 신모델 공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레거시 업체들이 개발 방식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럭셔리 브랜드에 어울리지 않았던 승차감 이슈는 바디 강성 향상과 서스펜션 튜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칩한 내장재는 상당히 고급화된 것으로 보이고 윈드 노이즈, 타이어 노이즈 등의 소음 이슈는 이중 차음 그래스를 모든 그래스에 적용하고 타이어 소음을 줄이면서 개선하였습니다. 이것은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이 페이스리프트 개발 의무 표준으로는 당연하였는데 테슬라는 그동안 이를 게을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 고객들이 선호하는 디지털 경험을 대응하고 니오 등과 차별화를 위하여 앰비언트 라이트닝을 적용하였고 벤틸레이트 기능 시트를 적용하고 스피커스를 중대하고 뒷좌석 디스플레이 추가 등 많은 사양이 기본으로 강화되었습니다. 6년 만의 변경이다 보니 시장에 더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기술 혁신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하일랜드는 부품의 50%를 변경했지만 가장 중요한 배터리와 EXL에는 그동안 발표해왔던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가프레스를 이용하여 프론트와 리어 구조를 일체로 만들지 않았다는 부분 등은 좀 실망이었습니다. 저희 경험상 헤드램프, 범퍼, 후드, 팬더 등 일부만을 변경하면서 공기 저항 개수 CD치를 0.225에서 0.219로 향상했다는 점은 놀라웠습니다. 또한 전장을 25mm 증대했음에도 경량화로 차량 중량을 유지한 점, 구름 저항이 작은 타이어를 적용하고 출력을 다운하여 항속거리와 전비를 증가한 점은 그래도 위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평가되는 모델 3 하일랜드는 벤츠와 BMW가 발표한 컨셉카의 상품성과 비교하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테슬라 차량의 디자인은 마치 스마트폰 디자인이 피처폰 디자인에 비해 심플함과 혁신성이 이미지로 변화한 것처럼 추진되어 왔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에서 앞서가고 있는 중국의 니오 샤오펑의 디자인도 이런 테슬라의 노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BMW의 전기차는 수익성을 중시하는 전략하에 내연기관차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공용화를 철저히 추구해 왔습니다. 전기차의 디자인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중시하여 그릴 정도만 다르게 해왔습니다. 25년의 양산 예정으로 3 시리즈의 전기차가 될 노이 클래스의 외관은 비교적 깔끔합니다. 전면이 샤크 노즈의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해석한 키드니 그릴이 라이트와 통합되어 자연스러운 인상을 주는 편입니다. 그러나 호프마이스터 킹구라는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사이드 윈도우의 그래픽은 미래지향적인 유선형이 아닌 머스카를 연상케 하는 스포츠 세단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장르의 차 디자인도 약간 볼 수 있었습니다만 확실히 지금까지의 BMW 차량 디자인과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반면 벤츠의 컨셉 CLA는 현재의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EQE, EQS 등 중대형 차량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개발되었으나 중소형 차량의 경우는 컨셉 CLA EV부터 MMA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벤츠의 전기차는 전비를 강조하는 디자인을 추구하여 왔습니다. EQS는 S클래스의 3박스 디자인에서 원모션 폼을 추구한 디자인으로 변경했습니다. EQS는 리어 루프 부분을 낮추면서 업계 최고의 0.20 CD치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뒷좌석 헤드룸 공간 부족으로 중국 고객들이 외면하면서 극심한 판매 부진에 빠졌습니다. 20% 이상의 가격 인하를 했지만 별 효과가 없는 편으로 디자인 변경이 문제되는 중국에서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컨셉 CLA EV도 전비를 강조하는 디자인입니다. 일전에 발표했던 EQXX에 개발된 기술을 많이 적용한다고 했습니다만 CD치를 EQXX처럼 크게 혁신한 디자인은 아니고 EQS 수준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프론트 그릴에서 연출되는 웰컴 기능을 제외하면 뭔가 이모셔널한 부분이나 혁신성을 느끼기에는 부족한 편으로 그저 one of 벤츠 차처럼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반면 모델 3의 하이랜드 외관은 더 심플한 디자인을 추구하면서도 테슬라의 다이나믹한 이미지, 하이테크 이미지를 잘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 모델의 디자인 평가는 각사가 주장하는 브랜드 전략과 기술 전략을 고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달려있다고 보입니다.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는 실내에서도 턴 시그널 레버를 없애면서 심플함을 추구하고 있고 랩 어라운드 디자인 채용은 확실히 선진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반응 속도 개선이나 내장재의 고급화 노력, 기본 사양을 강화한 것은 어그레시브하게 런칭하는 벤츠 BMW의 공격을 제대로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BMW와 벤츠는 테슬라의 OS와 경쟁할 수 있는 차량 OS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차별화 무기로 양사는 대형 디스플레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BMW의 노이 클래스의 인파넬은 큰 터치 패널 하나뿐으로 테슬라의 디자인 컨셉과 비슷합니다만 BMW는 프론트 그로스 안쪽에 투영되는 허드와 연동되게 설계했고 운전 중에는 핸들에 있는 터치패드와 음성 조작으로 가능하게 했습니다. 프론트 글라스 전면에 AR 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래적인 UI와 그래픽으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통합하는 독특한 디지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려는 전략입니다. 벤츠는 MB.OS로 MBUX 슈퍼 스크린을 통하여 유저 인터페이스와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벤츠의 MBUX는 이미 적용되는 기술인데 반하여 25년 이후 양산될 BMW 기술은 어떻게 평가될지, 또한 테슬라는 이를 뛰어넘을 혁신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유럽 기준으로 보면 노이 클래스는 테슬라 모델 3와 같은 미드 사이즈 프리미엄 세그먼트이고 컨셉 CLA는 한 단계 낮은 컴팩트 프리미엄 세그먼트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항속거리와 관련해서는 대략적인 숫자만 발표되었기 때문에 애플 투 애플로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편입니다. 노이 클래스는 중국의 CATL과 EV 에너지가 개발한 원통형 배터리로 지금까지 탑재해왔던 각형 셀 대비 에너지 밀도를 20% 이상 향상했다고 했습니다. 셀2팩 기술 적용과 함께 항속거리를 30% 증대했다는 정도를 발표했습니다. 반면 벤츠는 800V 시스템을 갖춘 MMA 플랫폼으로 EQXX에서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항속거리 750km를 가능하게 하였고 1km당 120Wh의 전비를 최고의 세일즈 폰트로 내세웠습니다. 25년 이후에 양산 예정인 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용량을 알 수는 없지만 테슬라의 모델 3 하일랜드와 비교해보면 벤츠의 컨셉 CLA는 확실히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델 3의 하일랜드는 배터리와 EX를 변경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CATL이 M3P 차세대 LFP 배터리도 적용하지 않았고 모델 Y에 적용된 셀2팩 기술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력 계수 개선과 경량화 타이어 변경으로 전비를 147Wh에서 140Wh로 개선했습니다. 벤츠의 컨셉 CLA 전비와 20Wh 정도로 큰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높은 수준을 달성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QXX 개발 내용에서 몇 가지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것은 공력 계수를 낮게 하고 경량화를 실현한 부분일 것입니다. 공력 계수의 구체 숫자는 모르지만 낮은 숫자로 보입니다. 경량화 기술에서 벤츠는 EQXX의 배터리 팩을 EQS에 비해 최적의 50%를 질량의 30%를 줄였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경량화를 위하여 팩 케이스에 테슬라 모델 3는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있지만 EQXX에서는 CFRP라는 탄소 섬유 강화 수지를 사용했는데 CLA에도 적용되었다고 보입니다. EQXX의 서스펜션 암 등의 부품을 3D 프린터로 성형하면서 경량화를 실현했었습니다. 모델 Y에서는 이미 프론트와 리어 구조를 기가프레스로 한 번에 성형한 방법을 채용하고 있지만 벤츠는 부분적인 개선으로 경량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하는 모터 인버터 감속기의 3-in-1 구성의 MB.EDU라는 EX3의 중량은 110kg으로 경량이라고 합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BYD의 8-in-1 EX3의 실제 중량이 114kg임을 고려해보면 큰 혁신은 없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배터리에서 타이어까지 에너지 효율을 93%까지 향상했다고 합니다. EQXX에서 기존의 효율로 알려졌던 75% 수준을 95%까지 올렸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 컨셉 CLA에는 93%로 그 수준이 좀 더 현실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장 효율이 높다는 영구 자석 동기 모터의 효율도 90% 정도인데 전지의 방전 효율, 인버터 효율, 동력 전달 손실 등을 고려하면 93%는 쉽게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히트펌프에서 앞서가는 테슬라보다 더 좋은 기술을 개발했는지도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부분에서 BMW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벤슨은 라이드를 탑재하는 사양으로 레벨 2의 기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카메라만으로 FSD를 실행하고 있는 테슬라에는 큰 위협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테슬라를 타도하기 위한 BMW와 벤츠의 혁신의 기술은 크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를 대응하기보다는 중국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프리미엄 브랜드들과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이들에게는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 무기로 양사는 디스플레이를 통한 새로운 고객 경험 제공을 선택했다고 보입니다. 테슬라는 모델 3의 95% 이상의 부품을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고 중국의 인건비 수준이 아직까지는 여전히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가프레스 설비 투자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셀투바디 기술, CATL의 차세대 인산철 배터리 기술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언제든지 개선할 자신감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